네, 안녕하세요. 끝판내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원화 가격을 봤을 때는 이 추세선을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해외 거래소는 지금 이 추세선 밑으로 다시 내려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9시에 종가가 마감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세선에 대해서 리테스트를 실패하게 되면 주봉 마감과 더불어서 이렇게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하락 다이버런스가 4시간 봉에서 생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요 부분까지 눌림, 여기가 이제 4만 달러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원화로 봤을 때는 4,920만원 정도에서 4,950만원 부근에 이 부분까지 눌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고 어느 정도의 비중을 좀 줄여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권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좋은 애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올랐던 애들은 익절을 해가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안전한 운용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밑에서 여기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 지점에 왔을 때 알트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들은 뭐가 좋으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틀 전부터 계속 이렇게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데, 항상 눌림이나 조정 없는 상승은 없는 거 여러분들 하락장에 잘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글을 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본절권에 왔다, 혹은 물려 계신 분들까지도 내가 본절권에 왔다, 혹은 조금 기다린 존버에 성공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을 이렇게 많이 탔을 거예요. 그동안에 존버에 성공했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은 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과매도의 지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올려주는 방향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한 방 더 주고 떨어지거나 이런 각도로 향후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할로 비중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웨이브의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선이 여기에요. 근데 지금 거의 근사치에 대한 부분까지 가격이 왔다가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락 다이버런스라고, 그래서 가격의 고점은 올라갔지만 보조지표의 고점은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하락 다이버전스를 일봉에서 이런 식으로 뜨는 이후에 쭉 떨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웨이브도 지금 비중을 덜지 않으신 분들은 비중을 더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4시간 봉에서 봤을 때 더 극명하게 나오는 게,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쭉 떨어지는 모습인데,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지점까지 고점이 하나, 두 번 갱신을 하고 하락 다이버런스가 보조지표를 낮추는 방법을 하나, 두 번 정도 낮추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는 전형적인 고점에서 볼 수 있는 차트 패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웨이브를 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눌림이 왔을 때 볼 수 있을 만한 코인들을 조금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비슷한 시점에 올랐던 애가 퀀텀이에요. 퀀텀도 보시면 방향이 어떻게 나올 것 같냐면, 일봉을 봤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이 여기 141선까지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가거나인데, 일단 우리는 이 눌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왜냐하면 익절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선 7,700원에서 여기에 매물대가 있는 8,200원 정도의 구간을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잡을 때 여기에 매물대, 여기에 매물대, 그리고 요 이동평균선인데, 이 이동평균선은 그때가 되면 여기까지 내려올 거기 때문에 여기를 1차 익절 구간, 여기를 2차 익절 구간을 잡으면 되는데,
이 1차 익절 구간은 약 9,500원대에서 보시면 되겠고 2차 익절 구간은 약 1,800원에서 11,000원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퀀텀에 이어서 이클이 가면 퀀텀이 갖는 그런 커플링 구조가 되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가지 눈여겨보는 애들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앵커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동평균선 21선이 넘어가는 시점에 그리고 4시간 봉도 보시면 굉장히 좋은 무빙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론 여전히 좋습니다. 트론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얘도 여전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트론은 이 과정에서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동평균선 내려오면서 이 지점이 안착을 하면 이렇게 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지코인이 여러분들 도지코인도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도지코인도 지금 보시면 4시간 봉에서 이렇게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 141선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 여기가 가격이 어디냐면 150원대 안착을 하고 151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안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목표가가 이 구간까지 노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요. 자, 요 구간과 그 다음에 요 구간 이렇게 두 가지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원과 200원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설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착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안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조정 이후에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가 눌림이 온 다음에 가격 조정 이후에 여기가 안착을 하면 그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관심 종목 리스트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토렌트도 여전히 좋아요. 비트토렌트 얘도 여전히 좋습니다. 차트가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놈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이제 앵커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딱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주로 얘네들이 메타가 지금 보니까 중국 코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보시면 자 지금 퀀텀, 그럼 비골, 그 다음에 이클, 그리고 테저스, 그럼 네오 이런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보통 지금 보면 중국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순환 펌핑에 대해서 마지막에 오르는 애들이 보통 중국 코인과 그리고 김치 코인이 많이 오르는데 거의 어느 정도 후반부에 단기 순환 펌핑에서 후반부로 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와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눌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중국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발생을 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가능성을 두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 두 가지 가능성을 가든 뭐든 간에 우리 비트코인이 지금 눌림목에 있다는 구간은 변함이 없고 이것이 눌림목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에 대한 그 전조 증상인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자, 그리고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보유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인지 아닌지 볼 때 하나의 가능성을 없애주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건데 거래소 이더리움 보유량이 2018년 9월 1일에 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거래소에서 빠진다는 건 뭐가 되냐면 매도 압력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자체의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부분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도 지금 보시면 쭉 거래소 물량이 쭉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추가로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비트코인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다 싶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장기 홀더들의 항복입니다. 이거는 장기 홀더들의 매도인데 이거는 보통 뭐가 되냐면 가격이 오르는 와중에서 딱 이렇게 볼륨이 뜨면 이거는 고점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뜬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량과 혹은 다이버전스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와중에 장기 홀더들이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항복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거의 개미가 많이 털었고 시장을 떠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식이 점점점 바뀌고 있죠. 보시면 하원 의원이 미국과 비트코인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한다 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재밌어요. 근거. 자, 비트코인은
미국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며 달러를 더욱 강화시킬 거다라고 말했는데 최근 인플레이션이 모든 미국인들의 부과되는 세금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똑같은 돈을 벌어도 소비를 할 때 물가가 비싸지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우리가 더 많은 걸 사지 못하고 더 적은 걸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국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인플레이션은 뭐다? 세금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이다 라고 트윗을 한 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점점 위상이 올라가고 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해칭 자산으로 점점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나스닥과의 커플링이 풀리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점점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수단이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다 변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사실 광기나 고점의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지금 보통 투자를 할 때는 저점에 서서 고점에 팔아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가치가 저평가됐을 때 들어가서 가치가 고평가됐을 때 판매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저평가된 이 순간에 이렇게 인식이 바뀌는 그런 포인트 지점들을 잘 찾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실시간으로 브리핑과 정보들이 양지 정보들이 올라오는 텔레그램 방이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선물방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는 게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 링크를 타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